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8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2번 모두 파행됐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우선 나와주셔서. 네, 처음으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이렇게 국방세계 옷으로 네. 이거 뭐 입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네, 오늘 먼저 국방위 전체 회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2번 예. 모두 파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21일 최근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굉장히 거셌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위원장님으로서 좀 착잡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최상병의 순직에 대해서는 팩트는 변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네. 누가 최상병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는가, 네. 어떤 지시를 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감독했는가, 네. 이게 이제 팩트죠. 네. 근데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누구까지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느냐, 네. 대상자를 네. 선정해서 네. 이걸 또 경찰로 이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수사하는 걸 못 믿겠다. 자꾸 은폐한다. 그래서 경찰로 넘기는 걸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옛날에 헌병, 요즘은 군사 경찰이 하는 것이 수사라기보단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죠. 아, 네. 왜냐하면 넘겨서 정식 수사하는 건 경찰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단계에서 어떻게 넘길 것이냐 네. 하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과실치사로 8명을 이제 했는데 네. 장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8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다 상황으로 봤을 땐 과하다. 네.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된 것을 우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관이 아니면 또 위에서 특정인을 봐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에 저도 뭐 장성 출신입니다만 장군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가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네. 또 해병대 사령관 네. 그리고 수사단 네. 우리 국방부 조사단 여기도 확인하고 했는데 거의 그러한 것은 뭐 현재까지 밝혀진 것도 없지만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근데 그럼 해병대 수사단 쪽에서 그럼 약간 오바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 약간의 뭐 외압성이 있었던 건지 국민들은 상당히 좀 네. 헷갈려해요 지금. 그렇죠. 당연히 국민들은 8명을 과실치사라고 했는데 그 8명이 이제 변화가 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변화를 시켰느냐. 네. 제가 봐서 그 변화를 시킨 장본인은 장관인 건 확실합니다. 네.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건 과한 것 아, 같다. 과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니까 과실치사의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아, 네. 네. 그래서 수사단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만든 자료와 함께 네. 국방부에서 조사단에서 만든 것을 같이 이첩하는 것으로 이제 됐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이제 특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 되게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특검을 하면 무엇을 특검하겠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할 것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냐 수사냐 하는 건데 네. 조사해서 넘기는 게 외압이 있느냐 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장관한테 외압을 넣었다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뭐 국방위원장이 외압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통령께서 사단장으로부터 그 밑에 소대장, 분대장까지 이르기까지 네.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그리고 똑같은 생명의 존중함을 받아야 될 인격체입니다. 네. 그런데 누구는 처벌하라 말아라 하는 것을 네.
특히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대통령께서 관여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네. 제가 오죽하면 장관에게 너 진짜 대통령님이 아니래도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누구와도 이 사안과 관련된 게 통한 게 있냐? 네. 공식적으로도 제가 3번을 물었고 네. 사석에서 네. 진짜 아니냐? 아, 네.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건을 보고받은 7월 30일 날 네. 그리고 본인이 출국하기까지의 31일까지 네. 그 어간에 핸드폰 통화 기록을 저한테 보여줘요. 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통화 만난 적은 없고 네. 그럼 통화를 했다는 건데 통화한 내용이 없는데 30일부터 31일 그 어간에 번복 지시를 한 그 사이에 통화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없어요. 네. 아하. 그러니까 물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도 아무리 확인해도 네. 외압은 제가 작동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경찰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데 경찰 초동 수사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벌써 특검이라는 건 원래 특검이라는 건 경찰, 검찰 수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그렇습니다. 있을 때 하는 건데 네. 아직 경찰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한 정쟁화 아니냐. 이런 어제 생각이 들어요. 그저께 경찰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걸 뭐 벌써 특검. 그러니까 결국 이건 또 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로 비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군대 생활도 했고 네.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네. 자꾸 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으로 가는 것은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상병이 참 수해 그 피해 그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숨진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갖고 무슨 정권에까지 칼날을 겨누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군의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창군 이후 네. 특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이걸 네. 갖고 무슨 특검까지 한다니까 무슨 이게 대단한 비리 의혹도 아니고요.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국방위원회가 파행으로 됐다 하는 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하는 게 8월 14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16일 날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14일 날 하고 15일 날은 공휴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휴일을 빼면 내일 저 국방을 열어달라.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국민의힘이 은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그리고 을지 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훈련 진행 상황, 그 효과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가 연습과 훈련과 두 가지를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구분을 못해요. 네. 연습이라는 것은 예. 계획된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걸 드라이로 하든지 실제 행동으로 하든지 연습은 네. 훈련은 새로운 상황, 뭐 어떠한 상황을 조성해서 거기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군사적으로. 조금 다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충무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무계획은 전시 행정부 운영계획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전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도 한번 계획된 대로 해보는 거고 연습은 이제 군인들은 군인들 작전 계획을 가지고 해보는데 해보는 거고. 작전 계획이 뭐 쭉 되어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처음에 위기 상황이 오는 거에서부터 쭉 네. 해가지고 며칠까지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훈련을 같이 합니다. 네.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핵 상황을 넣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네. 아, 북한이 핵을 발사했을 때 또는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근데 지금 마침 또 북한이 우리 을지 연습할 때 네. 이 김정은이 전략무기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 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중시켰다라고 또 우리 뭐 이렇게 과시하듯이 했는데 또 우리 군 일각에서는 명중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실제로 안보와 관련된 훈련이나 그 외에 연습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과 행정부, 군이 같이 하는 훈련이 이 을지 연습 이거보다 더 큰 훈련은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까지 많이 쐈죠. 네, 많이 쐈죠. 크루즈도 쏘고 단거리도 쏘고 장거리도 장거리도 쏘고. 쏘고 많이 쐈는데 새로운 걸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 그러면 아, 실제로 하니까 쐈는데 네. 이게 이제 명중이 안 된 겁니다. 아, 공식적으로. 아하, 그렇군요. 우선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네. 명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알려왔습니다. 네네네. 그럼 북한이 소위 말해서 시체말로 뻥을 친 거네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네. 국민들, 그들의 인민, 인민들에 대한 메시지. 아하. 네. 우리는 한미 동맹이 하고 있는 연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언제든지 까부술 수 있다. 이렇게 네.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메시지를 전하는 네. 거 하나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네. 모르거든요.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쐈다고 이제 하고 공표를 하면서 네. 너희 대한민국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항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다. 아, 이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거짓말을 요것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는 언제든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동안 미국 전략자산 참여 훈련 총 15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총 4차례에 그쳤거든요. 근데 북한을 자극한다 이런 이유로 좀 축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문정부가 이 연합훈련 중단 축소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 개발 계속하고 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네. 다종, 다양화된 핵무기를 개발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제 다종, 다양화라고 얘기한 것은 네. 대륙간으로 쏠 수 있는 전략 핵무기,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네. 이걸 다 가지고 있다 하고 또 한 번은 또 나온 것이 해일이라고 잠수함을 통해서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무인 잠수함으로 핵무기로 공격할 수 공격하겠다. 있다는 것도 그들이 이제 한 적이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퍼레이드를 할 때 핵 배낭이라는 걸 그렇죠. 핵 배낭. 하고서 퍼레이드 한 적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봐선 지금 여러 가지가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여기에 대응한 훈련이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걸 하면은 지난번 문정권에서는 국민이 불안해한다. 아.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네. 칼로 찌르려고 하고 네. 또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네. 내가 대응하려면 더 세게 때릴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얻어 된다. 맞자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네. 핵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국민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충무계획에는 이러한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 그렇죠. 군대도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술 핵무기가 철수하고 나서 그렇죠. 그 사이에 핵과 관련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군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훈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참 희한했어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 군대가 필요가 없죠. 훈련하지 않은. 거기다가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
이 군이 무슨 대화로 평화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윤 정부는 그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화된 거죠. 그렇죠. 평화라는 것을 우리 많은 예를 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2차 대전 전에 그렇죠. 그 영국 수상이 누군가 그분이 챔벌레인이었나요? 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한테 그렇죠. 합의서를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했는데 근데 그거는 바로 평화를 깨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지켜지느냐 네.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예멘을 예를 들면 제가 네. 많이 듭니다. 북예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네. 남예멘은 공산주의를 지향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부터 부통령 장관을 지그재그로 했죠. 아 그렇죠. 뭐 자유민주주의가 대통령을 하면 부통령은 그렇죠. 공산주의자, 그 밑에 국방부 장관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갔지만 결국은 전쟁을 했잖아요. 결국 깨졌죠. 그래서 특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의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야구방망이로 때린다. 네.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걸로 때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맞아요. 때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힘의 균형이 사실은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을 지난번 문정권 때는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안해지는 거고 그렇죠.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힘의 균형을 중요하게 한 역할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미 동맹에 의해서. 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깨고자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불안 요소를 계속 가중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평화가 깨질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까지 계속 몰고 갔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정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사드 관련된 의혹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문서 파기하고 중국과 산불이란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사드가 어떤 무기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패예요. 방패예요.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사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미사일 중에 최고 수준이 사드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드를 가지면 누가 제일 나쁘겠습니까?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대한민국에서 쏘는 것을 이건 전략 무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쏘는 것을 다 막아낸다. 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면 중국이 그러한 조건을 내놓은 건 저는 북한의 주문에 의한 이야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 뭐 야 우리 무용지물이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중국은 근본적으로 본인들도 대한민국에 미사일 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쏘는 북한인데 네.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을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중국이 얘기했지만 예. 북한의 대변인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우리 방어한다고 방패 하나 갔는데 그 저기서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걸 갖고 눈치 보면서 산불이란 다 넘겨주는 건 이거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매국적 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중국의 산불 얘기한 것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얘기한 거다. 아하. 그건 중국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 김정은이한테 얘기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문정권 때는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았다. 아까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의 균형은 우리는 유지했지만 예.
깨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깨려고 노력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깨려고 노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거기서 어쨌든 캠프 데이비드 선언 정신이 나왔고 그래서 한미일 간의 새로운 협력의 파트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준 동맹에 가까웠게 갔다 했는데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한미 동맹으로 왔기 때문에 네.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됐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본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네. 어제도 세미나하고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일본을 이제 본다면 이렇게 봐야죠. 자,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6.25가 생겼습니다.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압록강까지 갔다가 왜 다시 휴전선까지 내려왔죠? 중공군의 개입이죠. 중공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중공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또 유엔군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그렇죠. 인명에 살상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나라 한민족의 인명을 살상한 숫자하고 중국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살상한 인원하고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죠. 그러면 누가 더 큰 적이냐? 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우선.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어느 것이 최근 거냐? 네. 최근은 6.25가 더 최근이죠.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 우리가 과거에 30년 동안 그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아파트의 앞집에 마주보고 살아요. 지금 아파트 사세요? 네, 네. 그렇죠. 앞집하고 대판 싸웠어. 네.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네. 근데 그 집도 이사를 안 가고 저도 이사를 안 갔어. 네. 네. 그럼 맨날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하다가 마주치면 또 싸웁니까? 그렇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앞집하고는 화해해서 네. 서로 상대방이 나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일본이라는 땅과 한 대한민국이라는 땅 자체가 이사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파트는 이사 가지면 이건 이사도 맞죠. 못 가요. 네.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웃하고 싸울 것이냐. 그렇죠. 화해를 해야 돼요. 네. 단적인 예로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켜서 독일과 프랑스가 싸웠죠. 그렇죠. 영국과 싸우고. 네. 지금은 EU라는 체제, 나토라는 체제 속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싸우면은 서로 손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번 데이비드 선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국익이 뭐냐. 그러면 지금 지난번 7월 27일 날 우리는 종전기념일이라고 북한은 전승일이라고 해요. 네. 그 행사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네. 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쇼이구가 갔어요. 예. 중국도 부총리급이 참석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 중에서 더 강화됐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하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웃인 일본과 함께 화해하고 네. 화합하고 네. 함께 힘을 합쳐서 네. 네. 블록화되는 이 세력들 속에서 우리도 한 블록을 형성해서 힘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이 인권, 평화 이런 걸 공존의 가치를 갖고 있는 당연하죠. 나라끼리 하는 거죠. 네, 당연한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자꾸 이제 그 왜곡시키는데 중국은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데 큰 힘을 얻었죠. 그러나 안보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우리 적입니다. 네. 저는 왜 적이라고 그러냐면 1949년도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조중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 네, 네. 우리는 언제 했습니까? 한미 동맹 6.25 전쟁 끝나고 끝난다면서요.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미 전쟁 전에 조중 이미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의 동맹과 중국과 그 북한의 동맹 어디가 더 강하냐?
동맹 내용 자체 북한께 더 강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두 나라 중에 어느 일국이 침략을 받거나 공격을 받고 했을 네. 때는 자동 개입입니다. 자동 개입. 우린 자동 아닙니다. 미국의 의사 결정하는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우리도 미국이 원하는데 파병할 때 국회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또 제어 장치가 있는 거죠. 없습니다. 그냥 그럼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북한하고 싸우게 될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까지도 러시아도 6.25 전쟁 때 조종사들을 지원하고 네. 미국이 지원하고 뭐 탱크 다 그다음에 지원했죠. 예. 6.25 전쟁 계획 자체를 러시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하나만 같이 동맹이라고 하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일본에는 유엔사 기지, 후방 기지가 7군데나 있어요. 거기가 전시에 바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후방기지를 3번 갔다 왔어요. 네네. 국방에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는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그렇죠. 든든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일본은 그 우리 한국에 지원할 후방기지를 일본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한국은 같은 공동 운명체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등지고 반일 감정을 앞세워서 일본과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이번에 정상화해서 맞아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환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뭐 한국은 미국의 장기판에 말이 되지 말라.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까지 예. 했는데 이 중국의 반발 또 보복하는 거 아닌가 사드 때처럼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선 중국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네. 중국의 장기판에 북한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제적인 유엔 제재가 그렇게 이루어져도 북한이 버티고 있는 건 중국이 지금 그렇죠. 그 장기판 알을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이 장기판 갖고 놀고 있다. 그러면서 딴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중국이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 저는 앞으로 못한다고 봅니다. 못한다. 우리가 약할 때는 네. 그런 힘의 뒷받침이 없을 때는 이런 공갈도 치고 저런 공갈도 치고 사드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네. 있지만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같이 아직은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을 무시하면 결국 일본도 무시하고 미국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못할 겁니다. 더 못한다. 오히려 네, 그렇군요. 근데 야당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일본과 뭐하러 군사협력 하느냐, 일본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러면서 또 뭐 일본의 자위대가 또 국내에 올 수 있다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죽창가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은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투를 열으면 우선 일본의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평화헌법.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일본의 헌법을 바꿔서 정상적인 군대가 돼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슨 관계를 더 앞으로 군사적인 관계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 외에 한국에 주둔한다 이런 건 비약을 해도 네. 국민들한테 선동하기 위한 아주 과도한 비약을 하는 거죠. 과도한 비약이다. 비약이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후쿠시마도 하도 괴담을 퍼뜨려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 국민들도 헷갈릴 내일 정도인데. 방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이제 방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우려는 알아요. 누구나 불안하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괴담을 퍼뜨리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그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먹었습니다만 네. 지금 각 나라에서 그 원전에서 발전을 하고 방류하는 네. 물이
중국이 하는 거나 우리나라가 하는 거나 네. 여기도 다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일본이 방류하는 그거하고 농도를 따졌을 때 어디가 더 세냐? 지금 방류하는 게 더 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 그렇죠. 중국이 하는 게 더 세고. 중국이 하는 게 더 세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게 뭐하고 비교하냐면 옛날 광우병하고 똑같습니다. 아하. 광우병에 얼마나 선동을 잘했으면 아주 성공적인 선동을 해서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 참 이명박 정부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죠. 그렇죠. 뇌송송 구멍 탁 해가지고 그냥.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저 미국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광우병에 의해서 그 걸렸던 경우가 제 기억에 230 몇 명이라고 예. 이제 나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동인데 제가 가짜 뉴스에 아주 피해를 엄청나게 봤지만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이 가짜 때문에 네. 국민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러한 정치를 해서는 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뉴스 이야기하셨는데 김호준 씨 고소를 하셨잖아요. 좀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고발을 했죠. 예. 네. 고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발 고소자 네. 조사를 받았어요. 아, 고소인 조사를.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렇죠. 네네. 진짜 이게 맞냐? 네. 그래서 가서 다 이게 다 이런 건 맞다. 그죠. 손녀분도 그 학교 다닌 적이 없고 아무 관계가 근데 없다는 거죠 지금.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뉴스 그 학교 옆에 가짜뉴스가 저희 퍼졌는지. 집이거든요. 아, 아, 그 학교 옆에 집이 있으면 다 다니는 건가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걸 퍼뜨렸던 그 주부 온라인 커뮤니티. 네. 네. 그 학부모라는 그 여성이 나중에 뭐 찾아와서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아, 그렇죠. 눈물을 처음 호소했다고요. 찾아왔을 때 제가 만났고 예. 네. 두 번째 왔을 때는 제가 호주에 아. 우리 6.25 전쟁 희생자들 추모비 건립 그 네, 행사에 참석하게 돼 있어서 네. 제가 만나지는 않았는데 네. 첫 번째 만날 때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예. 그러니까요. 무슨 근거로?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이제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마음 카페를 포함해서 네. 많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속말로 종합판을 만든 거죠. 아,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자극적인 글을 쓰면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3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그 글을 많이 봤네요. 많이 3만 봤네요. 명이 봤는데 보고서 포간 걸로 계산하면 오죽하면 제가 미국에 이제 누나가 이제 두 분이 네. 한 분은 사시고 네. 한 분은 딸 집에 가가지고 예, 예. 그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미국에서도 네 동생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날 쳐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 그리고 제가 호주를 갔어요. 예. 네.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퍼스까지 이제 이동을 했는데 교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네. 그렇게 크네요. 그분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뭐 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렇죠. 사회가 정치판이든 네. 우리 사회 일반 생활이든 네. 가짜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입는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제가 고발을 한 거죠. 아,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조금 좀 의심에 뭐 여지가 있으면 그런 네. 거에 이제 약간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예 얼토당토하는 근거도 없는 걸 하면 참 곤란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김어준 씨는 또 유가 다르잖아요. 이분은 네. 그냥 일반인이었고 아까 네. 그 주부는 근데 김어준 씨는 공인으로서 아예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지금까지 고발을 많이 당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네. 그런 가짜에 대한 처벌이 아주 약합니다. 네.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벌금 뭐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사건 때문에 처벌해가지고 실제로 가짜로 해서 고발당하고 해가지고 처벌한 전례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네네. 정말로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벌금 얼마 나오죠, 보통? 그걸로 인해서 연예인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걸 하면서 무슨 걸 이제 느꼈냐면 예. 단순하게 이 가짜 뉴스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방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고발을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엔 신상 털기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신상 털기를 해서 네.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아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저한테 직접 문자로 와요. 뭐라고 오냐면 이렇게 네. 와요. 그만큼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세상에 와. 네가 아닌데도 어머나. 사람들이 너라고 생각하는 거다.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와, 이렇게 옵니다. 세상에. 아이고, 이거 참. 모르는 번호로 그런 문자가 그렇죠. 온 거죠. 그리고 그런 글이 실제로 제 블로그에다가 그냥 막 실어놓고 세상에. 제 문자로 오고 문자 테러, 댓글 테러네요, 와. 거의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가족 아, 우리 뭐 아들 같은 경우 아이고. 이제 걔가 제 손자도 아니고 하다 그러니까 또 뭐라냐면 너네 아들이 혼의 자식을 낳았다. 어머나. 와. 별- 가짜 뉴스가 이야, 그렇게까지 또 정말. 변해진. 세상에. 아. 끊임없이 지금도 와. 그분들도 다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네. 거긴 그 자체가 폐쇄된 사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털을 게 없는 거야. 네. 근데 정치한 이후에 세상에. 과거에 신문에 나고 언론에 이만큼이라도 났던 것들 이걸 또 시리즈로 뽑아가지고 아이고. 아, 1탄, 2탄, 3탄 계속 나가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 한교 막말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 선택까지 하는구나. 그 관련 법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이 신상 털기가 제일 제가 보니까 아이고, 가짜 뉴스는 무섭네요. 정리하면 돼. 네. 근데 끊임없이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정말. 아니 뭐 누구한테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없던 손녀가 생기고 갑자기 무슨 희한한. 근데 야. 제가 봐선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보수 중에서도 네. 아주 강한 보수고 네. 또 우리 안보에서 저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지금. 아, 네. 군대 생활하고 그렇죠. 또 국회의원을 3선씩 그렇죠. 하고 네. 계속 국방위원회에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봐서는 굉장히 얄밉고 질투. 어떻게 보면 네. 척결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좌표를 찍히셨네요, 완전히. 아이고. 거기에 제가 몰린 게 아닌가. 그렇군요. 참. 하여튼 이런 일은 없도록 예. 앞으로 계속 좀 뭔가 이 국민적인 계몽도 좀 하고 네, 또 법도 좀 강화가 돼야 강화 될것 좀 같아요. 너무 심한 분들은 좀 처벌도 하고 이렇게 네. 해서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핫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병사 월급 인상되고 나면서 초급 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네, 느낀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뭐 ROTC 지원도 끊기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네. 자, 이거 좀 이 국방부가 뭐 이 어쨌든 이걸 해결하겠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죠. 우선 이제 저희 지역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장교도 만나고 네. 부사관도 만나고 병사들도 만나서 만나면 제가 명함을 주고 네. 내가 국방위원장인데 네. 얘기 좀 하자 하고 예. 얘기를 해요. 네. 많은 얘기를 현장에서 듣죠. 네. 그러면 우선 간부들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말 뛰는 게 군인연금도 바꿉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네. 우리 일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차이는 군인연금은 군생활 20년이 넘으면
전역했을 경우 그 다음 달 연금이 나옵니다. 네네. 나이가 몇 살이 관계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금 수령하는 시기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음. 제가 오랫동안 국방위에 있었으니까 이걸 공무원 연금을 이제 손대고 하면서 연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군인만 그렇게 해주느냐 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러나 군인들은 평생 동안 20년이면 평생 군생활 한 거예요. 네. 다른 걸 하는 재주가 없어. 사회말로 해서.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사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연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연금만큼은 공무원 연금하고 다르게 전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준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럼 군인도 지원을 안 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도 얘기할 때 네. 군인연금은 일단 제가 현재 내년 5월 29일까지 국방위원장이니까 네네. 국방위원장을 하는 동안은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군인연금법 네. 개정은 없다. 예. 근데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아니 그냥 직을 거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없다. 네, 없다. 군인연금은 그대로 간다. 이건 내가 지켜주겠다. 예. 네. 그리고 한 번 더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다시 국방위원회 남아서 또 4년 이상은 내가 지켜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군인 출신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아무도. 비례 나머지는 비례 국회의원들이시군요. 아하.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신장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당에서 네. 있는데, 예. 우리 군인 출신들이 출마를 안 해요, 잘. 겁을 많이 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국방위원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지켜주겠다. 네. 네. 두 번째는 초급 간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이거 들고 나왔는데, 예. ROTC 지원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이제 우선 부인단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 지원율이라는 자체를 그렇게만 자꾸 선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군에 오는 대상자가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절대 면 수가 줄었다. 그렇지. 예. 그렇죠. 숫자가 줄었죠 이미. 무지하게 줄었죠. 네. 그러면 그 대한민국 젊은 청년의 숫자가 줄은 걸로 따져서 지원한 사람 숫자를 따지면 지금 우리가 줄었다고 하는 그 체감하는 얘기보다 사실 국민 자체가 군에 오는 국민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구나. 과거에 대해서 한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반으로 줄었으니까 지원자도 반으로 줄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줄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이제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군인들에게 봉급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대폭적으로 올리자.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네. 제가 국방부에다가 초안을 달라. 그래서 지금 네. 들고 와서 네. 예. 야간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예. 네. 이것을 신설을 하겠다. 없던 거를. 새로 네. 만들겠다. 네. 군인들은 전방 철책을 지키는 사람이 휴일날이라고 안 지키나요? 그럼요. 그래서 완전 공무원하고 좀 틀려요. 다르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은 별도로 만든다. 그렇죠. 이게 이제 크게 바뀌는 것 중에 1번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단기 복무, 짧게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장교 부사관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장려금. 너희가 군의 간부로 지원했으니까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주겠다. 단기 장려금도 올려준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오. 거예요. 지금 뭐 정확한 액수를 제가 다 네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초급 간부들 성과 상여금이라는 걸 주는데 이것도 완전히 상향 조정해 주겠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주택 수당도 올려주고 뭐 네. 또 조종사 수당도 올려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들 이제 조치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근데 보여요. 그럼 대규모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부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쎄요.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올해 기재부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기재부는 이제 깎는 게 노예버렸고, 예.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네, 세금이 부족하니까 지금 뭐 계속 적자가 난리죠. 나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깎으려고 하는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지금 여야 공이 네. 이 줘야 될 돈 이거를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이 안 된다면 국방위원회에서 올리겠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저희하고 우리 네. 예결위원회하고 전부 다 해서 해서 우리 당 원내대표 당대표에게도 이걸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공감대를 이제 형성했고 이미 합의를 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마 어느 때보다도 초급 간부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거 확보하는 건 파격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를 조금 연기시키든가 조금 수준을 낮춰서 그 네. 돈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근데 주둔 거를 뺏는 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아직 안 졌으니까 아직은 안 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희생하고 있는 네. 우리 용사들에게도 네.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용사들에게 주는 것이 물론 파격적으로 많지만 네. 예. 이것을 뭐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네. 발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간부들을 그만큼 더 향상시켜서 주자 네.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아예 아무리 군대 그 병사를 그 징집하려고 해도 사람 자체가 없어서 네. 지금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맞습니다. 네. 아주 맞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사들이 징병 대상자로 지금 오는 게 92%, 93%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역 특례, 네. 병역 특례로 군에 오지 않는 인원들, 뭐 예술 분야, 체육 분야,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기능 요원부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5, 6만 명 됩니다. 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 특례 제도를 이제 바꿔서 네. 군에 오는 걸로 바꿔야 된다. 아. 그다음 두 번째는 군대를 군인만 가지고 유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군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무원도 아니고 군인들을 지원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죠. 아, 민간 회사로. 아, 민간인 회사인데 네. 군사 기업이라고 합니다. 군사기업. 네. 그 용병하고는 좀 틀린 거죠. 박은호 용병하고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예, 예. 모르죠 사람들이. 네. 제가 이제 이라크전을 할 때 갔었습니다. 네. 그때 별 둘일 때 갔었는데 그 이라크 전쟁 중에 그 많은 물자 수송을 전부 다 민간인 회사가 하는 거예요. 수송 회사가. 아, 군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저 민간인들이 저렇게 수송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포탄 맞아서 안 죽냐? 아, 그러니까요. 당연히 죽겠죠. 그 사람들도 네. 전쟁터인데. 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랬더니 대답이 저 사람들이 이라크 와서 저 회사가 17명이 죽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와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사자, 군인의 전사자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대우를 한다. 아, 군인은 아니지만.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면 미국 주 단위에 있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오. 전쟁터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군인이 받는 그 유적 연금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 아하. 거의 군인들이 하는 거 동급을 한다. 네, 네. 아, 그래서 와서 희생된다 하더라도 군인들과 거의 같게 우리 국가가 관리해 준다. 그런 이제 다
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군인은 아니지만 민간 전투는 안 하지만 회사에서.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네. 민간 기업들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 말씀하시기 전에 그 특례 비율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유튜버가 93%가 군대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군대에 당연하죠. 오지 말아야 할 인원들 때문에 부대 전투력이 뭐 저하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관심사병들이 좀 많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군에서 해결하죠?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많이 오죠. 네. 오는데 이제 그래서 군 내에서도 이런 것을 걸 장치를 또 추가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오긴 다 온다 하더라도 예. 군에서 신검을 받으면서 네. 그때 다시 한번 입대 신검을 또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 또 한번 출연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네. 자대에 가서 또 출연합니다. 어. 그래서 치유를 해야 될 사람은 치유를 해주고 네. 예. 그다음에 도저히 이분은 안 되겠다 그러면 전역을 시키고 이런 장치를 또 추가로 만들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2, 93%가 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분들도 함께 들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네. 특히 이제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더 강화하고 네. 더 촘촘하게 그분들이 군생활하지 않고 사회에서 적응하든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더 강화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치 펀치인 만큼 펀치를 날리고 싶은 분에게 오른거로 하라. 예. 아, 예, 시원하게. 예. 저는 정치를 오랫동안 네. 한 건 아니지만 네. 정치하는 동안에 가짜, 네. 허위 예. 그리고 그 조작된 거 이런 그 팩트가 아닌 네. 이걸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고 또 어떤 특정인 연예인을 포함해서 이런 사회의 병든 모습이 타결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피해를 직격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이없게 피해를 당하셨어요.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펀치를 날리려면 네. 네. 가짜를 네. 완전히 때려 눕혀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가짜를 때려잡자. 아, 군인다우십니다. 목소리가 아직 엉쩌렁쩌렁 하시네요. 아무쪼록 가짜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펀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